기혼 여성은 FTU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칼럼은 코르텍스 시스템 도입 이후의 가족 MPWP 및 기혼 여성의 세무 처리 방식을 주제로 다루며 DJP 대규모 납세자 관할청 소속 세무홍보관 에스테르가 진행하고 같은 기관 소속 세무홍보관 해리 누그로호가 전문가로 출연하였습니다. 이들은 코르텍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 단위의 NPWP 관리와 기혼 여성의 NPWP 처리 방식이 세무 행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이 기존에 보유한 NPWP를 남편과 합산해야 하는지, 아내의 NPWP를 비활성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간 소득세 신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본 칼럼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본 개념, 제도 변화의 핵심, 그리고 납세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쉽고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리 누그로호는 먼저 인도네시아 소득세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서 가족은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과세하며 그에 따른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가장, 대개 남편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내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모두 남편의 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국세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이미 오래전부터 규정되어 올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족 합산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에서는 부부가 각자 세무 의무를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 및 소득 분리 약정, PH, 피사 하르따가 존재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혼인 전체 결한 혼인 계약에 의해 재산과 소득을 분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아내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MT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어도 가능하며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미성년 자녀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가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광고, 엔돌스먼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득의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상태라면 자녀의 소득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한쪽 부모의 소득에만 합산해야 하며 양쪽 모두에 중복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의 핵심 논의는 기혼 맞벌이 부부의 NPWP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시로 2025년에 결혼한 부부가 혼인 이전부터 각자 NPWP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재산 분리 약정은 없으며 각각 한 명의 고용지로부터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NPWP를 남편과 합산할지 아니면 유지한 채 분리신고할지는 납세서의 선택사항이며 인도네시아 세제의 자기신고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세무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세무신고를 합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내는 더 이상 별도의 연간 SPT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 의무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아내의 근로소득이 한 명의 고용주로부터 발생하고 남편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된 PPH21은 최종세로 취급되어 남편의 종합과세 소득에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SPT의 최종 과세 소득으로만 반영되며 추가세 계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세무 의무를 분리, MT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부는 각자 연간 SPT를 제출해야 하며 아내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된 PPH21은 최종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은 코르텍스 시스템상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시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MT 선택 시에는 실질적인 세부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내의 NPWP를 남편과 합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내는 본인의 NIC 기반 NPWP를 비활성, 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MPWP를 삭제하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NIC가 MPWP로 사용되기 때문에 삭제는 불가능하며 비활성화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절차는 페르 디르젠 7-2025에 근거합니다. 비활성화 이후에는 남편이 코르텍스 계정에서 아내의 NIC를 가족 세무탄위, 데이터 유닛 클로아르가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 모두 완료되어야 아내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징빙이 정상적으로 남편의 SPT에 반영됩니다. 아내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해서 아내 본인의 NIC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편의 NIC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 신청은 코르텍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코르텍스 내의 마이 더큐멘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MPWP가 비활성화되더라도 코르텍스 계정 접근 자체는 가능합니다. 아내가 회사 내에서 세무 담당자, 관리자, 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자세금 계산서나 세무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 레지스터 올리 또는 계정 활성화 절차를 통해 코르텍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의무의 활성 여부와 계정 접근 권한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족 세무 단위, 데이터 유닛 클로아르가의 개념을 다시 정리합니다. DUK는 세무행정상 가족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과세상의 가장 지정, 부양가족 인정 및 PTKP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부부 합산 과세는 반드시 아내와 자녀가 남편의 DUK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해당 데이터는 코르텍스 내 프로필 메뉴에서 직접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세무서 승인 없이 즉시 반영되게 됩니다.